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민법 총 63강 중에서 4강 이중매매 그리고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중매매는 민법 제103조에 해당하는 거고요. 선량한 품속 그리고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는 무효다. 이런 내용이 바로 103조에 해당되겠습니다. 103조는 유효인 경우가 있고 무효인 경우 두 가지가 있는데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면 무효가 되는 거고 그의 이중매매는 유효가 되는 겁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현저하게 공정을 이룬 그런 법률행위로서 당사자의 궁박, 경선, 무경험으로 인해서 하는 행위입니다. 이 경우는 절대적 무효, 확정적 무효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03조도 절대적 무효, 확정적 무효인데 경우에 따라서 유효가 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기출문제 풀이로 가겠습니다. 먼저 이중매매. 이중매매는 자 A와 B, C 관계를 보면 A와 B가 부동산을 서로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A와 B의 매매 계약 사실을 알고서 A가 배임행위를 하는 겁니다. 자기의 임무는 A가 B에게 선량한 관리자 주의 의무도 하면서 나중에 그 계약을 정상적으로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협조를 서로 해야 되는 부분인데도 그런 행위를 위반했다. 이게 바로 배임행위입니다. 배임행위를 하고 C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C하고 계약을 했다. 자, 그러면 이때 C가 적극 가담하면 배임행위, 그렇지 않으면 단순 가담이면 배임행위가 아니어서 계약이 유효하다. 그 얘기입니다. 자, 여기 보면 제2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에 적극 가담 시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제2매수인이 매도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적극 가담하지 않으면 유효가 되는 겁니다. 적극 가담하지 않으면 그래서 이 C가 이 A와 B사의 계약 사실을 알고만 있었지 적극 가담하지 않았어요. 적극 가담하는 행위라는 것은 이 계약 사실을 알고 C가 계약금 및 여러 가지 그 매가를 상당히 더 올려줘서 C에게 계약할 수 있도록 A에게 자꾸 유도를 하고 꼬드기고 이런 어떤 행위 그런 걸 적극 가담 행위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행위로서 A가 배임 행위를 했다 그러면 이것은 절대적인 무효가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어떤 배임 행위가 없었다 하면 제2매수인이 매도 사실을 알고 적극 가담하지 않으면 이건 유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효한 겁니다. 이때 B가 유효한 경우에는 B는 A에게 유효해서 소유권이 C에게 넘어갔으면 손해를 본 거죠.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B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계약 해제도 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이 경우에는 B는 채권자 취소권 행사 못하고 채권자 대위권도 행사를 못합니다. 채권자 나중에 채권자 대위가 나오는데 그걸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C가 그러니까 제2매수인 C가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 시에는 이것은 무효가 되고 그건 절대적 무효입니다. 절대적 무효 또는 확정적 무효라고 합니다. 자, 반사회 질서의 법률행위고 이건요. 제3자는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유효 주장을 못합니다. 선악을 불문한다. 알고 모르는 걸 불문한다. 그 얘기입니다. 유효 주장 불가합니다. 제1매수인은 채권자 여기서 A에게 채무자에게 채무 불이행에 따른 계약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 똑같습니다. 아까 유효인 경우도 가능합니다. 적극 가담 안 했을 때도 해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하나 더 있는 것은 뭐냐? 이걸 알아야 되는데요. 자, 이 경우는 좀 다릅니다. 채권자는 매도인에게 즉 B는 A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이때는 불법행위라는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불법행위. 즉 채무 불이행에 따른 계약에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둘 중에 하나를 행사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나아가 채권자 대위권을 가지고 제2매수인에게 소유등 말소 그리고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해서 자신하고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다. 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B하고 A와 B 사이의 그런 관계에서 C가 적극 가담하고 배임행위를 A가 했다. 그랬을 때 이것은 절대적 무효가 되는 건데, 자, 무효가 됐을 때 B가 할 수 있는 카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B의 카드는 뭐냐? B는
A에게 손해배상 청구도 하고 뭐 이것저것 다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또 하나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B는 A를 대신해서 A가 C에게 소유권이 넘어갔단 말이죠. 소유권이 C에게 넘어갔어요. 그러면 A가 원래는 C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권을 행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안 하고 있으면 B가 대신해서 할 수 있어요. 이걸 대신해서 하는 걸 채권자 대의권이라고 얘기합니다. 채권자 대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채권자 대의권을 B가 행사해서 A가 C에게 말소 청구권을 행사해서 C의 소유권을 말소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소유권이 A에게 다시 넘어오는 거죠. 그럼 B는 A에게 돌아온 소유권을 다시 이전 등기 청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유권을 이전 등기 청구해서 잔금을 B는 치르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다시 해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B가 소유권을 가져올 수가 있다. 배임행위일 때 그럽니다. A가 배임행위고 적극 가담했을 때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여기에 채권자 대의 이 얘기 나오죠. 그리고 채권자 대의하고 채권자 취소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B가 A에게 채권자 취소는 행사할 수 없다. 그렇지만 채권자 대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여기서 채권자 취소는 뭐냐? 채권자 취소는 A가 B에게 채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채무를 A가 감소시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채무를 A가 감소시키는 것을 채권자 취소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A가 C에게 소유권을 넘겼다 하면 A의 재산이 감소되는 거죠. 채무가 감소한 게 아니라 A의 재산이 감소하는 거죠. 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 이걸 바로 재산을 감소시키는 그런 행위가 있었을 때 B가 A의 C에 대해서 직접 채권자 취소를 하는 겁니다. 직접 이 소유권을 말소할 수 있도록 C를 상대로 해서 소유권을 다시 A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A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채권자 취소를 하면 C를 상대로 해서 이 C의 소유권이 다시 A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럼 원상태를 회복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A가 하는 행위가 자기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거고 그렇게 하면 이것은 뭐라고 그러냐면 사회행위라고 그럽니다. 사회행위를 취소하는 거예요. 이걸 채권자 취소인데 B에게는 채권자 취소권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채권자 대의권 행사에서 이거 말소하고 이 소유권 가져오고 다시 이쪽으로 B에게 소유권 가져올 수 있게 하는 그런 것은 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104조인데요.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궁박과 경솔, 무경험으로 인해서 이 세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경솔, 무경험으로 인해 현저란 말을 알고요. 공정을 이룬 법률행위는 무효입니다. 절대적 무효 또는 확정적 무효다 그 얘기입니다. 절대적 무효가 확정적. 그렇기 때문에 법정 추인도 안 됩니다. 추인도 안 되는 거예요. 선의의 제3자에게 무효 대항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절대적 무효니까 가능합니다. 그래서 선악 불문하고 다 가능한 거예요. 자, 그러면 나중에 반환할 땐 이건 불법 원인 금요이기 때문에 원래는 반환 청구를 할 수 없지만 불법 원인이 수익자금에 있는 경우는 가능하다. 그리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은 가능한데 수익자만 있는 경우 그리고 폭리자인 경우에 급부 반환을 하는 경우인데 이때 현저하게 폭리자에게 수익이 있었을 때는 가능합니다. 그러면 급부자가 급부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그 얘기는 저번에 강의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궁박은 경제적 원인, 정치적 심리적 원인에 기인해서 무경험은 거래 일반에 대한 경험 부족을 말하고요. 궁박, 경솔, 무경험은 셋 중에 하나만 갖추어도 충분합니다. 불공정 행위의 판단은 경솔,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궁박은 본인 기준이에요. 자, 판단 시점은 법리적인 한때입니다. 성립 욕구는 폭리행위 악의를 요하는데 상대방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무경험 상태를 알고서 이용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된다.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 현재한 불균형이
존재해야 되고 증여, 경매는 적용 안 됩니다. 단독행위와 유상행위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주장자가 입증 책임을 하는데 매도인에게 공박경소 무경험 상태에 있었을 것, 그리고 매수인의 사실 인식, 매가의 현저한 불공정을 입증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63번. 자, 문제 63번을 한번 보시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대해서 나오죠. 불공정한 법률행위. 자,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폭리행위는 피해자의 공박 상태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한 폭리자의 인식만으로 가능하다. 틀렸습니다. 폭리자의 인식 말고 그 폭리자의 악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이용하려는 의사, 악의가 있어야 돼요. 이용하려고 하는 의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인식만으로는 성립하지 않는다. 피해자의 공박에는 정신적 공박, 재산적 공박 다 포함되지요. 맞습니다. 대리인이나 법률행위의 경우 좀 전에 제가 강의에서 말씀드렸죠. 공박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한 게 아니라 공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본인. 그리고 뭐죠? 무경험, 경솔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가격이 현재에게 대가적 균형을 잃었다. 공박이 추정되는 거 아닙니다. 대가적 균형을 잃고 재산상 A와 B 사이에 대가적 이 공박으로 인해서 B가 공박을 당해서 균형을 잃었다. 이것만은 안 되고 A가 재산상의 이득을 취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추정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균형 잃는 것만으로 공박이 추정된 건 아니죠.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3번이 정답이에요. 자, 그 다음에 47번 보겠습니다. 47번. 실제 출제됐던 기출문제 그대로 시험지에 올려놓아서 아주 생생하게 지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47번을 보면 반사회적 법률행위며 불공정행위에 대한 설명이 옳은 것은 부담 없는 증여는 불공정행위로 무효가 될 수 없다. 자, 증여는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경매, 증여 이것은 무효가 될 수 없습니다. 불공정행위라는 이유로 무효가 될 수 없습니다. 이거 맞는 말입니다. 자, 옳은 것은 정답인데요. 2번은 부동산 이중매매와 반사회적 법률행위 무효가 되는 경우 제1매수 매도인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지만 아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지요. 매도인을 대의하여 제2매수명의로 소유권 있는 게 말소를 청구하고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고 C가 뭔가 악의가 있고 적극 가담하고 A가 아까 거기에 배임행위를 했을 때는 소유권 이전에 말소 청구할 수 있지요. 이걸 뭐라고 그랬죠? 채권자 대의라고 그랬어요. 채권자 대의로 가능하다. 그래 청구할 수 없다니까 틀린 말입니다. 부동산 등기 특별조건을 위반한 중간청약 등의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다.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가 아니 중간청약 등기는 유효합니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유효합니다. 중간청약이. 자, 우리가 무효라고 생각되면 유효한 게 또 몇 가지 있지요. 허위의 근저당 설정하는 거 있죠. 강제집행 면탈 목적으로 허위 근저당 설정한 거 그거 유효한 겁니다. 그리고 다운 계약서도 행정적인 처벌을 받거나 과태료나 이런 거 처벌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과태료에 5배를 문다거나 이런 처벌을 받을 수 있겠지만 다운 계약서 자체는 사적인 그런 계약은 유효합니다.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허위의 근저당 설정, 다운 계약서 이거 유효한 겁니다. 중간 청약 등기 무효가 아니라 유효입니다. 유효.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3번도 틀렸고 2번도 틀렸습니다. 부천관계로 징계받은 처벌을 전득한 사실을 알았으면 소유권 취득. 사실을 알았을 경우 악의일 때 취득하지 못한다. 이 말 틀렸습니다. 악의든 선이든 다 취득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부처관계는 반사회질서 위반입니다. 103조의 근거에서 이것은 절대적 무효, 확정적 무효이기 때문에 선악불문한다. 선악불문하고 다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전득자가 됐든. 전득자는 뭘 말하는지 아시죠? A에서 B가 계약을 했는데 C하고 이렇게 또 계약을 했다. C의 소유권을 다시 이전받는 것을 전득자라고 그래요. 여긴 전득자, 여기는 수익자고 그렇게 되는 거죠. A, B는 서로 당사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소유권 취득하지 못한다. 선악 불문하고 취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말이 틀렸습니다. 자,
5번 불공정행위의 당사자. 불공정행위의 당사자는 이미 이행한 반환을 청구할 수, 원칙적으로 이행한 그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가능한 경우는 폭리자가 현저하게 이익을 얻었거나 불법성이 더 크다. A와 B가 궁박을 당한 사람이고 이건 폭리자예요. 이게 현저하게 큰 경우는 반환 청구가 가능하지만 그 외의 경우는 다 불가능하다. 원칙은 불가능하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여기에서 저의 훈법을 적용을 하면 키워드 3센텐스 하면 자, 이중매매 이거 키워드입니다. 이중매매 키워드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첫 번째 이중매매에서 유효한 것보다 무효한 경우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3센텐스에서 1번은 이거죠. 채권자는 중요한 센텐스 문장, 코어 문장을 지금 고르는 겁니다. 일매수인 채무자에게 채무 불이행에 따른 계약에도 손해배상 청구 가능하다. 자, 두 번째는 2 센텐스 채권자는 매도인에게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여기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불법행위 가능하다. 여기는 불법행위 안 됩니다. 여기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채권자 대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채권자 취소는 안 되지만 대의권 행사.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가능하고, 그래서 결국 소유권을 다시 가져올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이 세 개의 핵심 코어드 다시 압축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중매매 키워드가 되고, 그 다음에 3센텐스에서 3워드를 선택하면 여기는 손해배상 계약해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데 채무 불이행에 따른 계약해자니까 채무 불이행 핵심 문장, 핵심 단어. 그 다음에 불법행위 이렇게 선택할 수 있고, 채권자 대의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채권자 대의, 그 다음 불법행위, 채무불이행, 압축해서 이 단어를 다시 풀어서 이런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헌법입니다. 자, 그러면 기출문제까지 풀었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성원이 있으면 1차는 95강, 기출문제 총 23강, 본강 40강입니다. 지금 계속 강의하고 있습니다. 2차 80강을 동영상으로 꾸준히 올리겠습니다. 이 강의만 열심히 반복해서 들으면 여러분은 6개월에 합격할 거 3개월에 합격하고 1년이면 6개월에 단축할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 방법을 해서 2주 만에 여러분이 믿지 못하겠지만 아마 최초로 최초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2주 만에 합격했습니다. 주택관리서도 2달 만에 합격했고 1차, 2차까지 포함해서 직업상담서도 2달 공부해서 합격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방법을 통해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